안녕하세요. 미익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26일 오늘의 미익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는 제가 작은 사고를 하나 쳤습니다. 방송 초반에 제가 댓글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미준 올인원 멤버십 연간 할인 행사 언제 하냐 이렇게 질문 주신 분이 계셔서 이번에만 특별히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50% 할인된 가격으로 연예인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같은 요청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모두 함께 이번에는 50% 할인해드리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잖아요. 제가 유튜브의 파괴력을 좀 무시했습니다. 저는 많아야 10분 정도 더 연락을 하시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이메일 박스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여기부터 지금 계속해서 미준 올인원 멤버십 50% 할인 원한다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가 어디까지 답을 해드렸냐면 여기까지 지금 고민정님까지 회원가입 요청에 답변을 드린 상황이고요. 어제만 80분께서 연락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답변을 못 드린 분들이 여기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이렇게 할인 행사 진행할 때는요, 반드시 페이지 제대로 만들어서 할인 행사 링크를 전달해 드리면서 몇 개월 전에 진행했던 것처럼 제대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만 이렇게 이메일을 통해서 50% 할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 실수 때문에 지금 펜딩의 매니저분들께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요 개별적으로 할인을 원하시는 분들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외적인 경우였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기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직접 이메일을 보내주시고 또 이메일 내용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조금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혼자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정말 많은 분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정말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가족적인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연락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까지 제가 이메일 답변 못 드린 분들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월 26일 여러분 덕분에 기분 좋게 시작하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먼저 어제 목요일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도 혼조세였습니다. 올라간 종목의 수 그리고 떨어진 종목의 수가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를 보이는 이유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가테크 기업들이 주로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2.45%나 떨어졌고요. 구글이 마이너스 1.96, 메타가 10.56% 떨어지면서 시장의 하락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 메타의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요. 투자를 많이 늘리겠다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먼 미래를 보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급격하게 늘리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 메타가 이렇게 투자를 늘린다면 누군가는 수입을 올리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가 3.71%나 급등했고요. 브로드컴은 3%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어제 투자 자금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앞으로 투자를 계속하겠다라는 기업에서 투자를 늘리면 혜택을 받는 이런 반도체 기업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 3대 지수의 움직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0.98%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0.46, 나스닥은 0.64%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요.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2% 이상 떨어졌다가 반등을 한 거거든요.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주가가 5천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1% 이상 올라가면서 5,048을 기록했다. 따라서 마지막에 보여줬던 추세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 미국 증시가 좀 힘을 내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많았잖아요.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PCE 지수가 오늘 발표가 되거든요. 따라서 어떠한 인플레이션 수치가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반등이 가능한가 아니면 하락 추세로 돌아설 것인가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어제 미국 증시의 하락 추세를 이겨낸 성장주 이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DJT,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가 7.91% 급등하면서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는 벌티브 홀딩스, 이틀 전에 어닝을 발표했잖아요. 어닝 결과 발표 이후에 이틀 연속으로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플러스 6.83%로 마감이 됐고요. 테슬라가 모멘텀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플러스 4.97% 세 번째로 좋았고요. 조비 에이비에이션 플러스 4.51, SMCI 플러스 4.33, 마벨 테크놀로지 플러스 4.06, 아리스타 네트워크 플러스 3.92, 인피니언 플러스 3.81, 사운드 하운드 AI 플러스 3.74, 엔비디아 플러스 3.71, 브로드컴 플러스 2.99, 파가야 테크놀로지 플러스 2.98, 마지막으로 스냅이 2.89%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어제는 반도체 주식이 대체로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는데요. 두 가지의 호재가 겹쳤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 플랫폼즈가 앞으로 메타버스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 이게 첫 번째 호재고요. 두 번째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어닝을 이틀 전에 발표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바닥을 찍었다. 이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거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주식의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어제 주가가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의 이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가 10.56% 가장 좋지 않았고요. 하지만 $400 근처까지 떨어졌다가 많이 반등을 한 겁니다. DXYZ 7.32% 떨어지면서 두 번째로 좋지 않았고요. 세 번째 종목을 보시면 캐터필러가 나오는데요. 캐터필러는 원래 무거운 주식입니다. 그런데 7% 이상 하락을 했잖아요.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어제 어닝 발표를 했는데요. 전년 대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7% 이상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텔리아가 마이너스 5.43, 스템이 마이너스 4.05, 서비스나우 마이너스 4.03, 루시드 마이너스 3.92, 오픈도어 마이너스 3.72, 리비안 마이너스 3.62, 크리스퍼 마이너스 3.45, 고릴라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3.05, 텔라덕 마이너스 2.91,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2.45%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 13의 성적인데요. 올라간 종목의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의외로 8종목이나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는데요. 벌티브 홀딩즈가 6.83%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테슬라가 플러스 4.97, SMCI 플러스 4.33, 인피니언 플러스 3.81, 엔비디아 플러스 3.71, TSMC 플러스 2.71, 비트코인이 0.58% 올라가면서 64,000달러를 넘어섰고요. 팔란티어가 0.56% 상승했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하락했는데요. 우버가 0.07% 소폭으로 하락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0.18, 벌솔라 마이너스 1.39, 아마존 마이너스 1.65,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2.45%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방송에는요. 주말을 앞두고 미국 증시의 상승을 도모할 만한 좋은 뉴스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앞서서 일단 부정적인 소식 하나를 전달해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급등하고 있다. 따라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좋지 않은 수치가 발표가 됐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우리가 GDP 성장률이라고 부르는 거죠. 거의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인플레이션은 불편한 수준으로 치솟아서 연착륙에 대한 낙관론을 불러일으켰던 강한 수요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의 흐름이 끊어졌다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난 1년간, 1년 넘었죠.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력한 상승 추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요. 두 가지가 완벽한 컨비네이션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가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플레이션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는 올라갔고 하나는 떨어졌는데 올라간 게 경제고 떨어진 게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환상적인 조합이었죠. 자, 그런데 어제는요. 이거에 역행하는 반대의 모습이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는 연율 1.6% 성장하는 데 그쳤는데요. 이는 모든 경제학자들의 전망치를 밑도는 굉장히 낮은 수치였습니다.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인 개인 지출이 예상보다 느린 2.5%의 속도로 증가를 했고요. 특히 무역 적자 확대는 202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성장률을 떨어뜨렸습니다. GDP를 계산하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네 가지를 더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개인이 쓰는 돈, 소비죠. 두 번째는 정부가 쓰는 돈, 지출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인베스트먼트, 즉 투자를 더하고요. 마지막으로 수출하고 수입을 비교해서 플러스를 하거나 마이너스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제 GDP가 굉장히 낮은 수치가 보고된 이유는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첫 번째로 개인 지출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였다. 2.5% 성장하는데 그쳤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무역 적자입니다. 따라서 수출하고 수입을 비교해 봤을 때 수입이 훨씬 더 많았다. 따라서 적자가 확대됐다. 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라고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목요일의 경제 분석국 Bureau of Economic Analysis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많은 사람들이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는 1분기 근원 인플레이션. 우리가 이제 근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변동성이 커다란 에너지 그리고 식료품을 제외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PCE죠. 자, 그런데 전분기에 대한 PCE가 3.7%가 보고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요. 1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별 가속화를 기록했다. 전분기보다 오히려 올라갔다는 거죠. 자, 이 밑에 표를 보시면 얼마나 나빴는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GDP를 보시면 예상치는 2.5% 성장이었는데요. 1.6% 성장하는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지금 굉장히 많이 저하된 거죠. 자, 두 번째는 퍼스널 컨섬션. 아까 말씀드린 GDP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의 소비인데요. 소비가 원래 3.0% 정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2.5% 올라가는데 그쳤고요. 자, PC. 근데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했죠. 따라서 근원 PC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원 PC 인플레이션은 3.4%가 예상치였는데 무려 3.7%나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 모두 지금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악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수치는 경제가 놀랍도록 강한 한 해를 마무리한 후 2024년 초에 눈에 띄게 모멘텀을 잃었음을 나타낸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정책 입안자들은요. 금리 인하를 계획보다 더 높일 가능성이 높고요. 심지어는 대출 비용이 충분히 높은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새로운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 이 얘기는요. 금리 인하가 문제가 아니라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 뭐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요. 이제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기를 올해 말까지 미루었습니다.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따라서 S&P 500 지수는 하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어제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증시가 떨어졌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번 GDP 보고서의 핵심은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다. 피치 레이팅즈의 미국 경제 연구 책임자 올루 소놀라의 의견이고요. 이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장은 계속해서 서서히 둔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잘못된 방향으로 강하게 상승한다면 2024년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잘하면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1년 넘게 지금 미국 증시가 급상승을 한 이유는요. 여기 나와 있는 환상적인 조합 때문이었죠. 위에 나와 있는 막대 그래프는요. GDP 성장률이고요. 밑에 나와 있는 코어 PC, 즉 인플레이션이죠. 자, 그런데 GDP는 올라가고 있고, 즉 경제는 성장하고 있고 이 PC라고 부르는 인플레이션 지수는 하락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환상적인 조합이 과거 1년 넘게 지속이 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데요. 문제는 최근 들어서 이게 역행하고 있죠. 경제의 성장률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다시 올라가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마무리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1분기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높았던 이유는요. 주택과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부분의 인플레이션이 전분기 대비해서 거의 2배에 달하는 5.1%나 상승한 데 힘입었다. 이렇게 분석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 섹터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의료라든지 금융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분석 내용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오늘 발표될 3월 달의 PCE 수치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은요, 1월부터 3월까지, 즉 1분기에 대한 수치인데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1월달, 2월달 굉장히 PCE 수치가 높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 가지 기대가 남아있는데 3월달에 1월달에 2월달에 비해서는 조금 더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오늘 발표될 3월달의 PCE 수치를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바로 앞에 기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미국 증시의 향방은요, 오전 8시 30분에 보고될 예정인 3월 근원 PCE 물가지수 보고서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학자들은 2월 달에 2.8% 그리고 1월 달에 2.9%에 비해서 떨어지면서 아마 전년 대비 2.7%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전월 대비해서는 0.3% 올라갈 것이다. 이게 바로 시장의 예상치입니다. 자, 만약에 이러한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좋은 수치가 발표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약에 근원 PC 물가지수, 3월달에 물가지수가 좋은 수치가 발표된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굉장히 좋은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호재가 연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호재는 구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3일 전 방송에서 제가 구글의 배당금에 대한 월가의 기대치가 커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공유드렸는데요. 정말 거짓말처럼 어제 알파벳이 드디어 배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발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를 해드리면요. 일단 0.20이니까 20센트의 배당금을 선언했고요. 그렇게 되면 1년에 4번을 주잖아요. 따라서 80센트, 주당 80센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알파벳은 주당 20센트의 사상 첫 배당금을 발표하면서 구글 모기업이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자들을 따라잡기 위해 데이터 센터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본을 환원한다. 따라서 우리는 주주들을 위하는 그런 기업이다. 우리 주식 팔지 마라. 이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자, 먼저 포워드 일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포워드 일드는요, 선도 배당 수익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0.51%, 생각보다는 좀 높습니다. 따라서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0.51%를 1년에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페이어블 데이트, 그리고 레코드 데이트, 마지막으로 엑스 디비던 데이트,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레코드 데이트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페이어블 그리고 엑스 디비던드입니다. 페이어블 데이트라는 것은 나의 구자로 돈이 들어오는 이 날짜를 얘기하죠. 6월 17일 날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6월 7일인데요. 자, 6월 7일은 뭐냐면 X 디비던, X는 베타적이잖아요. 따라서 6월 7일 날 주식을 산다고 해도 배당금은 없다. 다음 분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만약에 내가 구글을 갖고 있는데 6월 7일 날 만약에 주식을 정리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배당금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역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구글 이사회는요, 클래스 A 그리고 클래스 C의 주식을 최대 70억 달러까지 추가로 재매입할 것이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도 많이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여기 나와 있는 클래스 A는 GOOGL이고요. 클래스 C는 GOOG입니다. 한 가지는 클래스 A 같은 경우는 선거권이 있고요. 클래스 C는 투표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두 가지 다 그냥 그때그때 어떤 주가가 더 싼지 이걸 보시면서 매입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어제 구글이 배당 지급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구글의 주가는 지금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11.43%나 급등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요, 비단 배당 하나 때문은 아닙니다. 어제 어닝 결과가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알파벳의 어닝 결과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의 갭 EPS를 보시면 1.89달러를 만들어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무려 38센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고요. 매출은 80.54 빌리언. 근데 이 수치는 작년 대비 성장률이 무려 15.4%입니다. 물론 이제 어제 발표한 메타 플랫폼즈에 비하면 조금 초라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라는 기업의 크기를 생각하면요, 15.4% 성장은 대단한 성장률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84 빌리언이나 추가적으로 전망치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구글 주식이 급등하는 이유를 차트 3개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차트를 통해서 구글 주식이 급등하는 이유를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2024년 1분기의 어닝 하이라이트를 종합해서 보여드리면요. 작년 같은 경우는 1분기의 매출이 69,787, 이거는 이제 빌리언입니다. 69.7 빌리언이고요. 그리고 그 뒤를 보시면 올해 실적인데요. 80.5 빌리언을 만들어냈죠. 따라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15%를 넘어갔고요. 만약에 환율의 영향이 없었으면 16% 성장한 셈이다. 이 수치도 굉장히 좋죠.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요. 오퍼레이팅 인컴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영업이익이라고 부르는 거죠. 영업이익은요. 작년에 17.4 그리고 올해는 25.4입니다. 따라서 성장률이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46.3%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매출 성장률에 비해서 영업이익 성장률은 훨씬 더 좋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마진이 나오는데요. 영업 마진이 작년에는 25%, 올해 같은 경우는 무려 32%를 찍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마진 역시도 굉장히 많이 향상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넷 인컴이 나옵니다. 우리가 순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순이익 같은 경우는 15.0에서 23.6으로 증가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57.2%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EPS가 있죠. 작년에 EPS는 한 주당 1.17, 올해 같은 경우는 1.89입니다. 따라서 성장률이 61.5%거든요. 자, 이렇게 순이익은 57% 올라갔는데 EPS는 61.5%나 성장한 이유는 뭐냐면요. 자사주 매입을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EPS라는 것은 earning per share잖아요.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식의 개수를 줄이면 순이익 성장보다 오히려 EPS의 성장률이 더 도드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가는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실적이라는 것은 EPS인데요. EPS가 지금 작년 대비 61.5%나 올라갔죠. 그 얘기는요. 만약에 밸류에이션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주가가 61%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알파벳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50.99% 올라갔습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순이익이 61.5%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주가의 상승률이 어떻게 보면 순이익의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요. 지금 현재 구글의 밸류에이션은 높은 편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유추가 가능한 거고요. 자, 그리고 차트를 두 개 더 보여드릴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녹아져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차트는 뭐냐면요. 알파벳 비즈니스의 세그먼트별 매출의 성장 추이입니다. 가장 위에 왼쪽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구글이 자랑하는 서칭 엔진에서 들어오는 매출이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현재 알파벳의 주가가 흔들렸던 이유가 뭐냐면 챗GPT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검색을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들어가서 링크를 클릭하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직접 찾아야 되는데 이제는 인공지능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대답을 해주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된다. 따라서 구글의 검색 엔진의 매출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지금 3분기 내내 성장률이 굉장합니다. 자, 보시면 2023년 3분기에는 11.3% 그리고 전분기에는 12.7%까지 올라갔는데요. 이번 분기에는 무려 14.4% 오히려 성장률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걱정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좋은 수치가 발표가 된 거고요. 그 옆에 보시면 유튜브가 드디어 20.9%를 찍었습니다. 과거 2, 3년간 볼 수 없었던 성장 추세잖아요. 따라서 유튜브의 성장은 지금도 가속화되고 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 발표가 된 거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구글 클라우드죠.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시면 성장률이 무려 28.4%입니다. 따라서 다소 주춤했던 지금 구글 클라우드의 성장률이 다시 가속화되고 있다. 과거처럼 30% 이상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구글 주식이 급등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했다. 물론 배당도 한몫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마이크로소프트로 넘어갑니다. 어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도 굉장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에 가려서 지금 빛을 못 보고 있는데요. 3.67% 주가가 상승 중입니다. 자, 과연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떠한 어닝을 보고 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3분기, 따라서 회계년도 3분기라고 부르고요. 갭 EPS는 2달러 94센트를 만들어내서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11센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매출은 61.9 빌리언, 따라서 작년 대비 성장률은요 17.1%, 굉장한 성장 추세를 이겨나가고 있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1 빌리언을 추가적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어닝 결과가 발표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차트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Productivity and Business Process, 두 번째는 Intelligent Cloud, 마지막으로 More Personal Computing입니다. 좀 이름이 좀 복잡한데요. 이 세 가지에는 도대체 어떤 상품이 들어가 있는지 이걸 기억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는 생산성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잖아요. 따라서 사업체랑 관련된, 따라서 기업들을 위한 상품이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니까 애저를 비롯한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여기 속한다. 자, 마지막으로 More Personal Computing. Personal Computing을 우리가 줄여서 PC라고 부르죠. 따라서 우리 개인들이 사용하는 상품이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이 예를 들어서 윈도우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Personal Computing에는 게임이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Productivity 그리고 비즈니스 부분은요. 아무래도 기업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생산성에 관련된 거. 뭐 예를 들어서 오피스 365 아니면 링크드인 이런 게 들어간다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세그먼트별로 성장률을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프로덕티비티 앤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12% 성장을 했고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가 플러스 21%, 마지막으로 PC 쪽이 17%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률은 클라우드 쪽이 주도를 한다. 그리고 PC도 많이 회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밑에 보시면 그로스 마진, 총이익이 나옵니다. 총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18% 성장을 했고요. 총이익 마진의 퍼센티지, 지금 마진율을 보시면 70%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자랑하고 있죠. 자, 세 번째는 오퍼레이팅 인컴,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도 23% 작년 대비 성장을 했고요. 지금 영업이익 마진을 보시면요. 무려 45%입니다. 따라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높은지 굉장한 기업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넷인컴, 순이익을 보시면요. 작년 대비 성장률이 20%입니다. 그리고 이 순이익을 주식의 개수로 나눈 EPS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20% 성장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순이익의 성장률보다 EPS의 성장률이 훨씬 더 높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구글이 굉장히 열심히 자사주 매입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따라서 역으로 해석하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만큼 열심히 자사주 매입을 하진 않았다. 이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는요. 배당을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 EPS의 성장률이 20%잖아요. 따라서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니까 사실 과거 1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주가가 20% 정도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는 1년간 44.88% 올라갔잖아요. 그 얘기는 주가를 이루고 있는 어닝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지금 밸류에이션도 향상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간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인공지능이겠죠. 따라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해서 주가가 44%나 올라갔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 결과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31일 마감된 분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총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19.7%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약 20%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애저가 등장하고요. 애저라든지 윈도우 서버 그리고 깁허브를 포함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분은 267억 1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요. 그렇게 되면 전년 대비 약 21%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 여기서 전망치랑 비교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는 262억 6천만 달러입니다. 따라서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애저 및 클라우드 서비스의 매출은 31% 증가했습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애저만 보면 31%나 증가를 했다. 굉장한 성장률을 보이는 거고요. 애저를 포함한 전체적인 클라우드는 21%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오피스라든지 링크드인, 다이나믹스가 포함되어 있는 생산성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 부분은요 12% 증가한 195억 7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 역시 스트리트 어카운트 컨센서스인 195억 4천만 달러를 넘어섰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선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프로덕티비티 앤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여기에 상업용 마이크로소프트 365 구독을 위한 코어 파일럿의 애드온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그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을 발표할 때 가장 위에 있는 프로덕티비티 앤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는 12% 올라가는데 그쳤는데요. 이 성장률이 계속해서 발전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코어 파일럿, 즉 인공지능 관련된 매출이 여기에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지난 분기에는 성장률이 별로였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코파일럿에 대한 매출의 성장세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More Personal Computing 매출은요 150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 역시도 시장의 컨센서스인 150억 8천만 달러를 가볍게 상회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More Personal Computing에는요 우리 개인들이 이용하는 PC가 들어갑니다. 윈도우즈가 잡히고요. 그리고 서피스 PC는 하드웨어죠. 그리고 비디오 게임, 마지막으로 검색이 들어가거든요. 따라서 빅 매출이 여기 잡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을 볼 때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다. 물론 이제 가운데 들어가는 애저 역시도 인공지능의 바람을 타고 성장하는 비즈니스다. 자, 그렇게 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진정한 인공지능의 수혜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모두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앞으로 성장률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첫 번째, 프로덕티비티 앤 비즈니스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코파일럿이 지금 생산성 소프트웨어에 접목이 되면서 앞으로 좋은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애저 안에 인공지능이 활성화되면서 애저의 성장률이 다시 한번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마지막 More Personal Computing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인공지능의 영향으로 인해서 빙 검색 엔진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세 가지 모두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오는데요. 어제 어닝 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친절하게 AI의 최대 수혜주를 알려줬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에는 꼭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꼭 집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추천해 줬거든요. 과연 마이크로소프트의 임원이 강추하는 또 다른 인공지능의 수혜주는 어떤 기업인지 직접 한번 찾아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적어도 2016년 이후 볼 수 없었던 속도로 지출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목요일날 어닝 보고서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자본 지출이 전년 대비 무려 79%나 증가한 14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본 지출은 우리가 보통 카펙스라고 부르는 건데요. 카펙스는 뭐냐면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비용이 아니고요. 먼 미래를 위해서 지금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카펙스 비용이 지금 작년 대비 무려 80% 가까이 증가했다. 굉장히 많은 돈을 투여하고 있는 거죠. 이 회사는 매출 증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출을 늘리고 있으며 같은 기간 매출은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지금 현재에 안주하는 기업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참고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엄청난 투자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요 특히 인공지능 모델 배포를 위한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급을 추가하는 수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공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공급 문제를 겪고 있는 AI 하드웨어 벤더는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엔비디아 얘기입니다. 엔비디아는 제너러티브 AI 모델을 훈련하고 배포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최대 업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몇 분기 만에 3배 이상 증가하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죠. 자, 이제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요 공급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엔비디아 뿐이었는데 이제는 엔비디아의 고객들도 공급 문제로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회계연도 3분기, 3월 분기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 매출은 31%나 증가했습니다. 다시 한번 성장률이 가속화되고 있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중에서 7%포인트가 AI에서 나왔다. 따라서 만약에 AI가 없었으면 클라우드 매출 증가율은 24%에 불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 때문에 7%나 성장률이 가속화됐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에이미 후드에 따르면요. 용량 문제가 AI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원래는 7%포인트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매출이 증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용량이 부족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회계연도 4분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공급이 모자라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공급 제한은요. 출원 단계에서 AI 모델을 배포하기 위해 고객에게 임대할 수 있는 용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얘기는요. GPU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애저는요 매분기 수백억 달러의 매출에 기여하고 있고 회사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 핵심입니다.
애저 내에서 AI 서비스는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 AWS와 경쟁하면서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는 주요 요소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클라우드 1위 기업은 아마존의 AWS죠. 자, 그런데 아마존의 AWS보다는 애저가 조금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오픈 AI의 챗GPT가 지금 애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따라서 인공지능 최대 기업, 최고의 기업인 오픈 AI 때문에 아마도 AWS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조금 더 인기가 많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엄청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에이미 후드의 의견에 따르면 이번 분기, 따라서 4월 달에 시작된 이번 분기에도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자본 지출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 연도에는 더 많은 자본 지출을 예고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GPU가 엄청난 성장률을 거듭했는데 이제는 다 사고 더 이상 사지 않으면 어떨까? 이렇게 걱정을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공급이 너무나 모자르고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자본 지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마이크로소프트는요, 클라우드 및 AI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신호를 충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확장할 계획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자, 따라서 당분간 AI 붐은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도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수혜주들은 더 달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관련된 소식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구독자분들께서 왜 이렇게 미주은에서는 요즘에 테슬라 관련해서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가 이렇게 컴플레인 하셨는데요. 드디어 테슬라의 기사들이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주식에 대한 모멘텀이 발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론 바론이 등장하는데요. 테슬라는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오랜 테슬라의 지지자인 억만장자 투자자 론 바론은요, 일론 머스크의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드디어 바닥을 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지금이 바닥이다. 지금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로보택시에 진출하고 있고 저가형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500만 대의 신차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만큼 이제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 180만 대 정도를 판매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500만 대면 엄청난 수치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죠. 바론 캐피탈의 회장 겸 CEO인 이 론 바론은요, 자신의 회사가 2014년 테슬라 주식을 처음 매입한 이후에 약 20배의 수익을 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에 비해서 주가가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이제 한 10배 정도 수익을 냈겠죠. 자, 어쨌든 테슬라는요, 바론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커다란 펀드인 바론 파트너즈 펀드에서 포트폴리오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커다란 보유 종목입니다. 따라서 론 바론은요, 굉장히 커다란 테슬라의 불이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는 있죠. 이 펀드는 올해 테슬라 주가가 35% 하락하면서 17% 이상 하락한 바가 있습니다. 자, 론 바론의 의견에 따르면요, 테슬라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머스크가 저가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로보택시에 올인할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머스크가 투자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새롭고 저렴한 전기차 모델의 생산이 예상보다 빨리 시작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저가형 자동차 포기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따라서 테슬라는 이번 주 초에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가장 커다란 근심거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론 바론은 또한 테슬라가 수집할 데이터의 양을 고려할 때 언젠가는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의 자율주행 기술을 판매할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는요, 소프트웨어도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론 바론은요, 1980년대 이후에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둔 보기 드문 현역 매니저입니다. 자, 이제 81세라 그러는데요,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리고 그는 1982년 바론 캐피탈을 설립했고요. 회사 운용 자산의 98.8%에 해당하는 19개의 뮤추얼 펀드 중에요, 무려 16개가 설립 이래 벤치마크 즉 S&P 500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과거 40년간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수익률을 낸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명이 바로 론 바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좋겠죠. 따라서 이분의 의견은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 주식의 모멘텀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바이를 받고 있는데요, 총
총 26개의 모멘텀을 측정하는 지수 중에 6개만이 매도를 외치고 있고요. 10개는 중립, 그리고 무려 10가지가 이제 매수로 바뀌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발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무적인 부분은 1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30일 이평선이 차례대로 지금 제껴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만약에 50일 이평선까지만 돌파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뉴스는 어제 주가가 10% 이상 급락한 메타 플랫폼주 관련된 소식입니다. 마크 저커버그의 스레드가 일론 머스크의 X를 넘어섰다라는 굉장한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메타 트레드 앱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요, 2월 달에 1억 3천만 명에서 현재 1억 5천만 명까지 증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는요, 회사의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 수치를 자랑스럽게 공유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트레드 앱이 일반적으로 제가 바라는 궤도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성장률이 굉장히 기쁘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거죠. 일론 머스크 X의 경쟁자인 트레드는요, 2023년 7월 미국과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출시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장안의 화제가 됐던 게 단 3일 만에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끌어모았잖아요. 엄청난 성공이었죠. 자, 그리고 그 이후로 약 9개월이 지난 이 앱은 꾸준히 사용자를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더욱이 이번 주 초에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매체는요, 분석업체 앱토피아를 인용해서 현재 미국에서는 트레드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X보다 더 많다, 이렇게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일일 활성 사용자 수는요, 매일매일 한 번씩은 트레드에 들어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들어오는 사람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X가 더 사용자 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들어오는 사용자의 수는요, 트레드가 이미 X를 넘어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여전히 X가 트레드를 앞선다, 이렇게 보고서가 덧붙였고요. 자, 지난주에 스위프트,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딸이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자신의 최신 앨범을 홍보하기 위해서 트레드에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트레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쾌거를 올린 거죠. 왜냐면 지금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연예인이 여기 트레드에 조인했다. 굉장한 뉴스였고요. 트레드 사용자들은 그녀의 트레드 데뷔를 기념하는 특별한 배지와 효과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저커버거는 어닝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제 딸들도 테일러 스위프트가 트레드에 가입하기를 바랬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었다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제가 이 기사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이유는요, 트레드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트레드는요, 아직까지 1억 5천만 명이 사용을 하고요. 그 얘기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왓츠앱에 비하면요, 굉장히 작은 비즈니스다.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메타의 매출 기여도는 굉장히 작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바로 저커버거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메가테크 기업이라고 부르는 기업 중에 아직까지 창립자가 버티고 있는 기업은요, 테슬라 그리고 메타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메타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처음에는 페이스북이라는 한 가지 비즈니스 모델에서 시작을 했는데 계속해서 하나씩 비즈니스 모델을 추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새로운 시도가 다 성공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왓츠앱도 그렇고 트레드도 지금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창립자가 버티고 있는 기업은요, 만족할 줄 모르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페이스북 하나가 성공했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면서 계속해서 챌린지를 즐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 지금 메타 같은 경우는요, 인공지능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엄청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그랬듯이 멈추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야망, 꿈을 이뤄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감을 한번 가져봅니다. 4월 26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중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주말인데요,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대한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주말을 만끽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그러기 전에 이제 오늘 발표될 PC까지는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주말 모드로 돌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모아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